2025년 1월의 마지막 날, 새벽 5시 반, 강원도 깊은 산골, 소양리 우체국에 불이 켜졌다.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문을 여는 박정수 국장의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느렸다. 철컥 하는 자물쇠 소리가 이 겨울 새벽을 깨웠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백열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스위치를 올리자 우체국 안이 환해졌다. 먼지 한 점 없이 정돈된 업무 공간, 빨간 우표함, 그리고 벽에 걸린 1985년 개국 기념사진. 그 속엔 28살 청년의 모습이 있었다. 마지막이구나.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우편물 정리대로 향했다. 오늘 배달할 우편물은 23통. 마을 규모가 작아진 만큼 우편물도 줄었다. 1980년대엔 하루 100통도 넘었는데 이젠 동네 아이들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도 이메일로 바뀌었고 택배는 전부 사설 업체가 가져갔다. 하지만 정수는 한 번도 이 일을 멈추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 산골 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한 통 한 통의 편지마다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등기우편 5통을 먼저 분류했다. 김씨 할머니 댁 연금 통장, 이씨네 막내딸 대학 합격 통지서, 최씨네 농협 대출 서류.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배달 순서를 정했다.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면 다 돌 수 있는 코스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소양리는 인구 52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한때는 1000명이 넘었지만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이제는 노인들만 남았다. 하지만 정수에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국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우체국 앞을 지나던 박영식 이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70을 넘긴 영식도 정수보다는 5살 어렸다. 마을에서 정수를 국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일찍 나왔어요. 그래요. 정말 오늘이. 영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마을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상실이었다. 정수는 낡은 우편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몇 번을 기어 쓴 가방이었지만 교체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가방도 그의 인생과 함께 늙어갔다. 빨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덜컹대는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정수 자신뿐이었다. 마지막 배달, 평생을 바친 일의 마지막 순간. 오토바이는 천천히 우체국을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첫 배달지는 마을 입구 김순자 할머니 댁. 연금 통장을 받으러 매달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시던 분이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정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순간의 시작은 1985년 봄이었다. 1985년 4월 1일, 28살 청년 박정수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곳 소양리에 처음 도착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첫 발령지가 이런 오지일 줄은 몰랐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본 순간 그는 망연자실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 전봇대도 몇 개 없는 곳. 대학 시절 친구들은 모두 서울과 대도시로 발령받았는데 자신만 이런 곳으로 왔다는 사실이 청년 박정수에게는 큰 좌절이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 첫날 밤, 임시 숙소로 배정받은 우체국 2층 작은 방에서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시골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생각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우체국 문을 열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이다. 우편물을 기다리는 사람, 송금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젊은 국장이 궁금해서 구경 온 사람들까지. 서울서 왔다며? 고생 많았제. 우리 마을에 온 거 환영하이소. 젊은 양반이 여기까지 오다니. 기특하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투리. 주름진 얼굴에 담긴 순박한 미소. 정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온기를 느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었다. 첫 배달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도도 제대로 없는 산골 마을. 집 번지 수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다.
길을 물으면 손수 안내해 주었고 잘못 찾아가도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다. 저기 저 소나무 지나서 두 번째 집이 김서방네요. 냇가 건너 돌다리 앞집이 박씨네라오. 주소가 아닌 지형지물로 설명하는 방식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정수는 마을의 모든 집을 외울 수 있었다. 아니, 외운 것이 아니라 각 집의 사연까지 알게 되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매달 편지를 기다렸다. 이철수 씨네는 막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를 받으러 기다렸다. 최영희 씨는 서울 간 딸에게서 오는 생활비를 손꼽아 기다렸다. 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배달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 봉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희망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군대에 간 아들의 무사함, 새 생명의 기쁨, 가족 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전달하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수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국장님 왔네 하며 반겨주는 사람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 수고했어요 하며 건네주는 막걸리 한 잔, 그것들이 정수에게는 어떤 화려한 도시 생활보다 값진 것이 되어 있었다. 1986년 겨울, 큰 폭설이 내렸다. 산길이 막혀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우편물도 일주일째 배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눈을 헤치며 걸어서 배달을 시작했다. 5시간을 걸어 도착한 김순자 할머니 댁. 군대에 있는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정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국장님, 이 눈길을 걸어서 편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은 정수가 평생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한 끼였다. 그리고 그날 정수는 확신했다.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것을. 내 평생을 이곳에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던 그 다짐을 정수는 정말로 지켰다. 한 번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승진 기회가 와도, 도시로 전출 갈 기회가 와도 그는 거절했다. 전 이 마을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본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다. 40년 전 그날 이산골 마을에 내려놓은 발자국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고 오늘이 그 긴 여정의 마지막이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김순자 할머니 댁 대문을 두드렸다. 올해 90을 넘긴 할머니는 4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우편물을 기다리고 계셨다. 김순자 할머니는 대문을 열고 정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90평생의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이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네. 할머니, 오늘로 끝입니다. 참말로. 세월이 물 흐르듯 가네. 할머니의 손은 파킨슨병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연금 통장을 받는 손길만큼은 단호했다. 그 통장은 할머니의 생명줄이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연금은 한 달을 버티는 유일한 수입이었다. 국장님이 눈길을 걸어와서 편지 갖다 준 거. 나 평생 잊을 수 없어. 할머니는 40년 전 그 겨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군대에 간 아들의 편지. 그때 그 아들은 이제 50을 넘긴 중년이 되어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자주 오지는 못해도 매달 용돈을 보내는 효자였다. 그때 그 편지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아들이 무사하다는 거 알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억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걱정했는지, 매일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던 그 간절한 눈빛을. 편지가 도착하면 할머니는 안경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우편물은 다 배달됩니다. 알아. 그래도 국장님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낡고 바랜 봉투였는데 1986년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해 겨울, 아들이 보낸 그 편지였다. 이거 평생 간직하고 있어. 국장님이 갖다 준 첫 편지. 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년 전 자신이 배달한 편지를 할머니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배달지로 향하는 길, 정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배달한 것은 우편물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이 마을을 지탱해왔다. 이철수 씨 댁에 도착했다. 1985년 태어난 아기는 이제 40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철수 씨는 10년 전 돌아가셨지만 아들 민수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국장님, 마지막 배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서 배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도 기억해요. 어릴 때 국장님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매일 우체국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정수는 민수뿐 아니라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지켜봤다. 출생신고서를 배달하고, 돌잔치에 초대받고,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전하고, 중학교 합격 소식을 알리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달려가고. 민수야, 내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 기억나니? 어떻게 잊어요. 국장님이 저희 집까지 뛰어오셔서. 2003년 겨울이었다. 민수의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정수는 처음으로 업무 중에 규칙을 어겼다. 배달 순서를 바꿔 민수네 집으로 먼저 달려간 것이다. 합격이다. 민수가 서울대 붙었어. 온 마을이 들썩였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서울대생이 나온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축하 잔치가 벌어졌고 정수도 그날 막걸리를 취하도록 마셨다. 하지만 민수는 서울로 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이 마을에서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는 민수의 선택이 자랑스러웠다. 국장님처럼 저도 이 마을이 좋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고 뿌리니까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의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떠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남아서 지키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민수는 보여주고 있었다. 오전 10시, 15번째 배달지. 최영희 씨 댁이었다. 70을 넘긴 영희 씨는 정수와 같은 또래였다. 1980년대 영희 씨는 서울로 시집간 딸에게서 오는 생활비를 받아 혼자 살았다. 국장님, 차 한잔하고 가이소. 오늘은 정말 바빠서 마지막인디 그까짓 거 뭐 어때? 들어오이소. 영희 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정수는 마루에 앉았다. 보리차 한 잔을 받아 마시는데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국장님, 고마웠어에. 진짜로. 뭐가 고마워요. 딸년이 돈 보낼 때마다 국장님이 와서 그 돈으로 내가 살았잖아에. 딸년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디. 세월이 참. 영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40년 동안 매달 배달되던 생활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딸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정수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한 통의 우편물이, 한 장의 통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마지막 배달지를 향해 가는 길, 정수의 가슴은 벅찼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40년이 값졌다. 오전 11시, 23번째이자 마지막 배달지는 마을 끝자락 언덕 위, 윤성호 씨 댁이었다. 60 중반의 성호 씨는 정수보다 10살 아래였지만 둘의 인연은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1995년 여름, 성호 씨네 집에 한 통의 부고장이 도착했다. 25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정수는 그 부고장을 들고 한참을 우체국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민 끝에 정수는 그날 배달을 마치고 다시 성호 씨 댁을 찾아갔다. 부고장을 전하고 함께 밤새 술을 마셨다. 성호 씨는 울부짖었고 정수는 묵묵히 그 옆에 있었다. 국장님이 없었으면 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성호 씨가 정수의 손을 꼭 잡고 한 말이었다. 정수는 우체국장이 아니라 한 명의 친구로, 이웃으로 그 슬픔을 함께 나눴다. 오늘 그 집 대문 앞에 선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초인종을 누르자 성호 씨가 나왔다. 백발이 성성한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다. 국장님, 성호 씨, 마지막 배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꼭 들어오셔야 해요. 마당에는 성호 씨 부인도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벽에는 돌아가신 아들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국장님, 저희 아들 말이에요. 성호 씨 부인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군대 갔을 때 국장님이 편지 배달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 편지들 다 간직하고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거기 다 담겨 있어서. 성호 씨가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열어보니 편지 수십 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아들이 군복무 중 보낸 편지들이었다. 국장님이 이 편지들을 배달해 주셨어요.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편지 오는 날은 온 집안이 축제였어요. 정수는 기억했다. 초보 배달원 시절. 이 언덕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가던 그때를. 편지 한 통을 전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렸던 그날들을. 아들이 세상 떠나고 우린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매일 오셨잖아요. 우편물 있건 없건.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셨죠. 1995년 그 끔찍한 여름 이후 정수는 의도적으로 성우 씨네 집 앞을 지나다니며 안부를 묻곤 했다. 우편물이 없어도 들렀다.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게 우릴 살렸어요. 국장님이 매일 오시니까. 아, 오늘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버텼어요. 성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수도 울컥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4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성우 씨 부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40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1988년 올림픽 때 마을 청년들의 입대 통지서를 배달하며 함께 울었던 기억. 1997년 IMF 때 실업급여 통장을 배달하며 힘내세요라고 손을 잡아줬던 기억. 2000년대 들어서는 결혼 청첩장을 배달하고 돌잔치 초대장을 전하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뛰어갔던 기억. 매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정수는 그 순간들의 증인이자 전달자였다. 2010년 이후로는 슬픈 소식이 더 많아졌다. 마을 어르신들의 부고장, 병원 진단서, 요양원 안내문. 마을이 늙어가는 것을 정수는 우편물로 체감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배달했다.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그것은 모두 삶의 일부였으니까. 우체국에 도착하니 정오가 조금 넘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것이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을 오늘로 끝내는 것이다. 빨간 우편 가방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해진 가방. 하지만 이 가방만큼 정수의 인생을 담은 것도 없었다. 이 가방 속에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다. 눈 덮인 지붕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겨울 햇살 아래 조용히 숨쉬는 작은 마을. 정수의 40년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영식 이장의 전화였다. 국장님, 지금 마을 회관으로 오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회관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좀 와보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우체국 문을 잠갔다. 마지막 날, 마을 회관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마을 회관은 우체국에서 5분 거리에 있었다. 낡은 건물이지만 마을의 모든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정수가 도착했을 때 회관 앞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다. 이상했다. 평일 낮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을 리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국장님! 수백 명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이미 마을을 떠난 사람들, 심지어 정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얼굴들까지 있었다. 이게 무슨...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회관 정면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정수 국장님 40년 근속,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박영식 이장이 정수의 손을 잡고 앞으로 안내했다. 무대 같은 곳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수는 그곳에 앉게 되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국장님께서 4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해주신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마움을 전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관 뒤쪽에서 큰 상자 하나가 운반되어 왔다. 아니, 상자가 아니라 투명한 아크릴 박스였다.
그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수백 통, 아니 수천 통은 되어 보이는 편지들이었다. 국장님께서 40년 동안 배달해 주신 편지들. 우리가 다 모았습니다. 영식의 말에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많은 편지들을 마을 사람들이 40년 동안 간직했다는 것인가. 한 통 한 통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몇 분만 대표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김순자 할머니였다. 아흔의 노구를 이끌고 무대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국장님, 이거 기억하시는교? 할머니가 편지를 펼쳤다. 1986년 겨울,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그 편지였다. 이 편지를 국장님이 눈길을 걸어서 갖다 주셨제. 그때 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장님 아니었으면 나 그 겨울 못 버텼을 거요. 이 편지가 나를 살렸어. 국장님이 나를 살렸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 전 그날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이민수 씨였다. 2003년 서울대에 합격했던 그 청년. 이제는 40이 된 그가 손에 든 것은 대학 합격 통지서였다. 국장님, 이거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국장님이 배달 순서 바꿔가면서 우리 집으로 먼저 오셨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국장님이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마치 당신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그 모습 보고 저 깨달았어요. 진짜 어른이 뭔지. 민수의 눈도 붉어졌다. 저 서울 가지 않고 여기 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처럼 살고 싶어서예요. 이 마을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배웠거든요.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은 윤성호 씨 부부였다. 1995년 아들을 잃은 그 부부.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상자 하나였다.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 담긴 상자. 국장님. 성호 씨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다. 부인이 대신 말을 이었다. 아들 잃고 우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국장님이 매일 오셨어요. 우편물 없어도 그냥 들러서 안부 물어보고 가셨어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게 우릴 살렸어요. 누군가 우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부부는 깊이 절을 했다. 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대로 나왔다. 누군가는 결혼 청첩장을, 누군가는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누군가는 장학금 통지서를 들고 나왔다. 그 모든 것을 정수가 배달했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국장님이 배달해 주신 건 편지가 아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희망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삶의 이유였어요. 회가 나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정수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영식 이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국장님, 우리가 이 편지들을 모은 건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예요. 국장님의 40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싶어서예요. 영식은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새 편지 봉투들이었다. 하얀 봉투 수백 개. 그리고 이건 마을 사람들이 국장님께 쓴 감사 편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직접 쓰셨어요. 300통이 넘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다. 300통. 마을 주민 전체가 자신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오늘은 국장님이 받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주기만 하셨으니까요. 박영식 이장이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쓴 편지였다. 할머니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손자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국장님, 4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국장님이 갖다 주신 편지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들 소식을 전해주시고, 손주들 소식을 전해주시고,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은 저한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편지를 열었다. 이철수 씨의 미망인이 쓴 편지였다. 국장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습니다. 국장님 같은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이라고. 민수가 잘 자란 건 국장님 덕분입니다.
마을에 좋은 어른이 계셔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편지. 윤성우 씨 부부가 함께 쓴 편지였다. 국장님, 우리 아들 잃었을 때 국장님이 함께 울어주셨죠. 그날 밤 소주 마시며 하신 말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은 나눠지지 않지만 혼자 견디는 것보단 함께 있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이 우릴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각자의 사연, 각자의 고마움이 담긴 편지들. 정수는 그 편지들을 들으며 자신의 40년을 되돌아봤다. 한 청년이 쓴 편지가 낭독되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 내려왔다고 했다. 국장님, 저 기억하세요? 1998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IMF로 사업 망해서 우리 집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과자를 주시곤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시면서요. 청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때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저를 지탱했어요. 지금 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국장님 덕분입니다. 정수는 기억했다. IMF 시절, 마을에 힘든 집이 많았다. 아이들 표정이 어두웠다. 그래서 정수는 자기 돈으로 과자를 사서 배달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의 편지도 인상적이었다. 국장님, 2005년에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구고장 가져오시면서 같이 우셨잖아요. 장례식에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국장님은 공무원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이 마을의 큰 기둥이었어요. 편지들은 끝이 없었다. 300통의 편지에는 300가지 사연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합격 통지서를 전해준 기억,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그저 매일 인사하던 그 순간들이 전부 소중한 추억이었다. 1시간이 넘게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회관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 정수 자신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마지막 편지는 이민수가 직접 낭독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성공이 뭔지, 어른이 뭔지 배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장님의 4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배달한 편지들이 우리 마을을 지탱했어요. 국장님이 우리 마을의 심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관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영식이 부축했다. 정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을 하는데도 목이 메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고 다시 입을 열었다. 40년 전 28살 청년이 이 마을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좌절스러웠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정수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순박함, 진심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게 삶의 의미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 박수가 10분 넘게 이어졌다. 누군가 국장님 사랑해요 라고 외쳤고 그 말이 메아리처럼 퍼졌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외침들이 하나로 합쳐져 회관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40년의 무게가 이제서야 느껴졌다. 퇴임식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이 나왔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다. 정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행사가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300통의 편지가 담긴 상자를 안고 걸었다. 이 편지들은 그의 40년의 증거였다. 헛되지 않은 삶의 증명이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바닥에 편지 상자를 내려놓았다. 300통의 편지. 하나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수는 편지를 읽었다. 10살 꼬마가 쓴 편지도 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국장님 사랑해요. 맨날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 아이를 기억했다. 매일 우체국 앞을 지나다니며 국장님 하고 인사하던 아이. 정수도 늘 손을 흔들어 답했다. 한 어르신이 쓴 편지는 더 감동적이었다. 국장님, 저 글을 잘 못 씁니다. 손자한테 받아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 배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제가 서울 간 자식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이 복 주실 겁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정수의 가슴은 벅찼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 단순히 직업으로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 한 중년 남성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국장님, 1992년 제가 대학 입학 통지서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국장님이 우리 집까지 달려오셔서 합격이다 하고 소리치셨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게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합격보다 더 기뻤던 건 국장님이 같이 기뻐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정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겨울 추운 날이었는데 합격 통지서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오토바이를 놓고 뛰어갔다.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며 합격이에요 라고 외쳤던 순간, 온 가족이 나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순간, 자정이 넘어서도 정수는 편지를 읽었다. 누군가는 국장님 목소리가 제일 반가웠어요 라고 썼고, 누군가는 국장님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썼다. 어떤 편지에는 국장님은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영웅. 정수는 그 단어에 웃음이 났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우체국장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영웅이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 새벽 2시, 정수는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박영식 이장이 쓴 편지였다. 국장님, 우리가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매일 오신다는 것, 우편물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장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식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국장님이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쉬고 싶으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린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빛이 되어주셔서.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40년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월의 마지막 밤. 정수의 마지막 밤이기도 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우체국장이 아니다. 40년을 함께한 빨간 제복도, 낡은 우편 가방도, 덜컹거리는 오토바이도 이제 그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다. 자신의 40년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정수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 편지들은 평생 간직할 것이다. 자신의 삶의 증거로, 사랑의 기록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출근하던 날의 떨림, 첫 배달을 마쳤을 때의 뿌듯함,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들,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고맙습니다. 정수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마을 사람들에게, 40년의 시간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눈을 감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40년의 여정이 끝났지만 그것은 슬픈 끝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완성이었다.
잘 마무리된 한 편의 이야기였다. 수고했어, 정수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하루 만에 바뀔 리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쉬고 싶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어젯밤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소양리의 겨울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본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퇴직 후 계획 같은 건 세워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일하다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을 때 정수는 깜짝 놀랐다. 대문 앞에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어림잡아 100통은 되어 보였다. 모두 정수 앞으로 온 편지였다. 이게 뭐지? 편지들을 집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낸 편지였다. 어젯밤 회관에서 전달하지 못한 편지들을 오늘 아침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아니, 어떤 편지들은 어젯밤에 새로 쓴 것 같았다. 봉투가 아직 풀 냄새가 났다. 정수는 편지들을 안고 거실로 들어왔다. 하나씩 뜯어 읽기 시작했다.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가 눈에 띄었다. 국장님, 저 내일 학교에서 꿈에 대해 발표해요. 저는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국장님은 제 영웅이에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영웅이 될 줄은 몰랐다. 한 할머니의 편지도 감동적이었다. 국장님, 어제 너무 사람 많아서 말 못했는데 제발 좀 들어주세요. 1990년에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님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밤새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평생 잊지 못해요. 정수는 그 장례식을 기억했다. 한겨울이었고 장례식장이 너무 추웠다. 그래서 밤새 난로 옆에 앉아 지켰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35년째 기억하고 있었다. 편지를 읽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수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40년 동안 배달하느라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는 마을 길을 오늘은 여유롭게 걸어보고 싶었다. 우체국 앞을 지나쳤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국장이 문을 열고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정수와 눈이 마주치자 청년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게. 이 마을 사람들 다 좋은 분들이야. 알고 있습니다. 어제 퇴임식 영상 봤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엔 힘들 거야. 시골이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게 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수는 뿌듯했다. 이 청년도 이 마을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이 마을에 뿌리 내리게 될 것이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김순자 할머니 댁, 이민수 씨 댁, 윤성호 씨 댁. 40년 동안 수천 번 지나친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각 집의 굴뚝, 대문, 마당의 나무들까지 전부 정수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다. 저녁 무렵 박영식 이장이 찾아왔다.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아직인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마누라가 국장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수는 이장의 집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다. 이장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국장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영식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냥 천천히 살아볼까 해. 우리 마을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한다는데 거기 등록하시는 게 어때요? 국장님 이야기 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40년의 기록이잖아요. 우리 마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40년의 기억을 글로 남기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이 별들을 보며 배달을 다녔다. 새벽별, 저녁별, 그 모든 순간이 정수의 삶이었다. 고맙다. 소양리. 정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마을이 자신에게 준 40년. 그것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2월이 되었다. 정수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40년 동안 우편물 배달로 지나쳤던 길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걸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보니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세국장 최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선배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정수는 40년 만에 손님으로 우체국에 들어갔다. 민호는 커피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배달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조언 좀 구해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뭐가 궁금한데? 김씨 할머니 댁이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정수는 웃으며 설명했다. 할머니 댁은 주소로 찾으면 안 돼. 마을 입구 소나무 지나서 세 번째 집이야. 대문이 파란색이고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다 외우셨어요? 40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 넌 곧 알게 될 거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선배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과찬이야.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정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청년도 좋은 우체국장이 될 것 같았다. 열정과 진심이 있으니까. 며칠 후 정수는 마을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영식이 추천한 자서전 쓰기 강좌였다. 수강생은 모두 7명. 대부분 정수와 비슷한 또래였다. 첫 시간,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특별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다. 무엇부터 쓸까 고민하다가 1985년 4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다. 소양리에 처음 도착한 그날, 실망했던 그날,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글을 쓰다 보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김순자 할머니의 첫 편지, 이민수의 합격 통지서, 윤성호 씨네 아들의 부고장.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이야기였다. 한 달 동안 정수는 매일 글을 썼다. 40년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 종이 위에 옮겼다.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웃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이었다. 강좌 마지막 날, 수강생들이 자신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정수의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편을 읽었다. 1986년 겨울, 큰 눈이 내렸다. 마을이 고립되었고 우편물이 일주일째 배달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눈을 헤치며 걸었다. 5시간을 걸어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울었다. 그리고 나도 울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배달하는 것은 편지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정수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꼭 책으로 내세요.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제 수업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가능할 것 같았다. 3월이 되자 봄이 왔다. 소양리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을의 변화를 지켜봤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생명이 깨어나는 모습. 어느 날 이민수가 찾아왔다. 국장님, 제가 유기농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도 함께 하실래요? 나도? 네,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국장님이 마을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다. 4월, 첫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온 초등학생 20명이 소양리에 도착했다. 정수는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여기는 소양리입니다. 인구 520명의 작은 마을이죠.
저는 40년 동안 이 마을의 우체국장이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40년 동안 매일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왜 그랬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편지가 중요해서요? 맞아. 편지는 정말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아들 편지를 기다리고, 엄마가 딸 소식을 기다리고, 청년이 합격 통지서를 기다려. 그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배달했어. 아이들은 조용히 정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당연한 세대에게 편지, 이야기는 신기하게 들렸을 것이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편지가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어. 한 아이가 물었다. 국장님은 행복하셨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했어. 40년이 꿈 같았어.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길 바라.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농사도 짓고, 마을도 구경하고, 정수의 이야기도 들었다. 돌아갈 때 한 아이가 정수에게 다가왔다. 국장님, 저도 나중에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이들이 떠난 후 정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2025년 가을, 정수는 자서전을 완성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제목은 40년의 배달 한 우체국장의 기록이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출판 제의가 들어왔다. 박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편집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다. 12월, 책이 출간되었다. 출판사는 소박하게 첨부만 찍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SNS에서 꼭 읽어야 할 책, 올해 최고의 감동, 진짜 영웅의 이야기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달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고 재판, 3판이 연이어 나왔다.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정수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다.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소양리를 찾아왔다. 정수의 40년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고 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정수의 일상,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가 배달했던 길을 따라가는 여정. 다큐멘터리는 설날 특집으로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20%를 넘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정수의 이야기에 울었다. 방송 이후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정수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다. 하루에 100통도 넘는 편지가 도착했다. 40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사람이 이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 대학생이 쓴 편지가 기억에 남았다. 국장님, 저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회사, 높은 연봉만 쫓아왔거든요. 하지만 국장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라는 것을요.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편지도 감동적이었다. 국장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편지 하나하나에 답장을 썼다. 40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손으로 이제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배달이었다. 봄이 왔다. 소양리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정수는 산책을 나갔다.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최민호 국장이 배달을 나가는 중이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1년 만에 이 마을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다. 배달 잘하고 있니? 네. 선배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잘 챙겨주세요. 저도 선배님처럼 오래오래 이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민수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었다.
정수는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국장님, 오셨어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이제 정수의 이야기 시간은 체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편지 이야기요. 아이들이 외쳤다. 정수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청년이 있었어. 꿈이 크고 야망도 많았지. 그런데 첫 발령지가 작은 시골이었어. 청년은 실망했어. 내가 왜 이런 곳에 하고 좌절했지.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청년은 곧 깨달았어. 진짜 보물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 있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청년은 40년 동안 그곳을 지켰어. 그리고 행복했어. 한 아이가 물었다. 그 청년이 국장님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내 이야기야. 그리고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성공은 거창한 게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정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빛나는 별들. 고맙습니다. 정수는 하늘에 대고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40년의 시간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운명에게. 집에 도착해 편지 상자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준 300통의 편지, 전국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 그 모든 편지가 정수의 삶을 증명했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 정수는 중얼거렸다. 40년의 배달. 그것은 단순히 우편물을 나르는 일이 아니었다.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배달하고, 삶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소양리의 밤 풍경이 보였다. 불 켜진 집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조용히 잠든 마을. 정수의 40년이 스며든 풍경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펜을 꺼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퇴직 후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이 열릴 뿐이었다. 40년의 배달은 끝났지만 삶의 배달은 계속된다. 정수는 그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배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배달하고, 희망을 배달하고, 사랑을 배달할 것이다. 밤은 깊어갔다. 정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40년 전 청년이 품었던 꿈보다 지금이 더 빛나는 것 같았다. 고맙다. 소양리. 고맙다. 모든 순간들. 정수의 독백이 고요한 밤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박정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배달은 지금부터였다.